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그저께의 하락분을 거의 90% 정도를 만회하면서 엄청난 상승장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현혹의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은 제 영상을 보시고 상당한 후회를 하셨을 것이나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서 샀다고 하는 것은 그저께나 그그저께 저번 주에 매수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저의 기준은 지금 자리에서는 여전히 저의 롱을 일부 비중을 매도해야 된다는 자리이고요. 저는 레버리지 매매에 있어서는 절대로 오르는 도중에는 불타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리는 도중에 불타기를 하더라도 내리는 도중에 하지 절대로 오르는 도중에 따라잡으면서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는 도중에 사면은 그만큼 먹을 폭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추매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의 후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74 그리드와 익스트림 그리드의 정확히 사이에 있네요. 조만간 다시 익스트림 그리드를 밟아주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듭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7시가 넘어가는 현재 나스닥 선물은 썩 좋지는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으나 어쨌든 이것은 풀이장의 상황일 뿐 본장 가면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현재 약 이 부근에 위치하여 있네요. 어제 공포지수 오르는 것을 보았지만 추매는 하지 않았으며 공포지수가 80을 넘지 않았기에 저의 남아있는 롱의 비중은 매도하지 않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수익금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무대응도 투자입니다. 물론 포지션이 없는 분은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한 포모에 시달렸겠지만 항상 일부 비중은 시장에 남겨두어야 됩니다. 현금 비중 100%라는 것은 주식 투자자가 아니죠. 내리더라도 전량 손절하지 않고 항상 분할 매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PCE,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죠. 근원 PCE, 그리고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헤드라인 PCE가 10시 30분에 조금 뒤인 10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오늘은 노무라의 예상치를 한번 동시에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PCE 또는 CPI에 대한 예측치를 같이 내놓는데 항상 보면은 노무라 일본 증권사죠. 노무라의 예상치가 그나마 적중 확률이 높습니다. 적중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적중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노무라는 MOM 이전 달과 이번 달 YY는 전년과 올해죠. MOM에 대해서 예상치를 내놓았더라고요. 근원 소비 지출 물가지수 MOM은 예보가 0점이죠. 예보가 0.2. 이 파란색이 노무라의 의견입니다. 노무라는 0.1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헤드라인 MOM은 0%죠. 0%. 전달 대비해서 0%. 노무라도 0%. 0%로 예상하고 있네요. 결국에는 예보랑 똑같이 나오거나 더 낮게 나오는 호재로 바라보고 있는데 똑같이만 나와도 굉장히 시장은 안도를 하면서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CPI보다 더 중요시하는 이 PCE 물가지수가 예보보다 더 낮게 이 노무라의 예상치처럼 예보보다 더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증시는 환호하면서 급격히 또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산타랠리를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PCE 물가지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산타랠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산타랠리란 해마다 크리스마스 전후에 나타나는 랠리를 뜻하죠. 현재 부근 연말장의 종료 5일 전부터 이듬해 2일까지를 가리킨다. 약 일주일을 전후에 나타나는 산타랠리. 오늘 PC가 굉장히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1배지수 주봉을 한번 보고 가시죠. 정확하게 이 초록색 점선이죠. 정확하게 쌍봉이다. 여러분, 증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쌍봉을 돌파하지 못하면 나락이다. 거의 쌍봉에서는 돌파하지 못하면 나락입니다. 그러나 이 쌍봉을 돌파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좀 더 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쌍봉 부근이 지지선이 됩니다.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지지받고 다시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살짝 이런 그림을 보고 아직도 상당히 많은 물량의 롱을 홀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초부터 시작된 긴 상승의 랠리, 중간중간에 굉장히 큰 하락폭은 있었으나 어쨌든 긴 상승의 랠리, 그리고 23년부터 시작된 이 긴 상승의 랠리, 중간중간에 하락은 있었으나 어쨌든 추세는 계속 상승입니다. 이 검정색 라인의 길이, 그리고 이 검정색 라인의 길이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조정이 와서 이 검정색 라인에 다시 터치를 한다. 뭐 해야 되죠, 여러분? 매수를 갈겨주셔야죠.
아직 상승 랠리의 약 3분의 2 지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약 3분의 2 지점에 와 있는 거죠. 상승을 하다가 뭐 계속 올라가니까요. 상승 추세선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다. 조정을 받아서 이 올라오고 있는 상승 추세선에 닿는다. 그러면 또 추매하는 거죠. 기쁘게 추매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나스닥은 우상향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투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키움 증권에서 영웅 결정전이라는 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영웅 결정전이라는 것은 월마다 투자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단 한 번이라도 100위권 안에 든 사람에 한해서 영웅 결정전 참가 자격이 주어지고요. 저는 한 3번 정도 100위권 안에 들어서 영웅 결정전에 참가했는데 78위, 예, 78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좀 익절을 하지 않고 부분적인 익절을 하지 않고 계속 홀딩을 했다고 하면은 한 50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10등 안에 들어야만 상품을 주기 때문에 뭐 아쉬운 건 없습니다. 끝까지 홀딩을 했더라도 10등 안에는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저의 매매 일지를 공개하고 있어요. 물론 리딩은 하지 않고요. 그냥 저의 매매 일지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똑같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한 78위 정도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매매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앞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푸딩크루션 체크하겠습니다. 0.73. 아, 또 급격하게 올라왔네요. 이 푸딩크루션이 내려야 증시가 더 올라가는데 하루 정도 조정을 줬다고 해서 갑자기 또 급격하게 올라왔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이만큼의 안전 마진이 생기는 거죠. 증시가 또 오른다고 하면,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다시 이 지점을 푸딩콜 옵션이 터치한다고 하면은 또 부분 매도, 일부 롱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죠. 수익 실현을 한다는 거죠.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미세하게 봤을 때 저점을 살짝씩 높여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어쨌든 그래도 이 빨간색 저항선은 아직 거리가 있고요. 다만 우려할 것은 이 저점을 높이면 안 되는데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서부터 등락폭은 있었지만 저점을 계속 낮춰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살짝 지지받았고요. 이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처음 나왔어요.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썩 긍정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차트입니다. WTI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WTI는 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캔들이 다시 좀 내리더라도 내려오고 있는 주황색 21선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오른다고 하면 21선이 돌아갑니다. 상방으로 돌아갑니다. WTI 국제유가가 오르면은 증시에는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펼쳐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뭐 하락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락 채널의 상단을 터치한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터치하고 다시 쭉 내리는, 터치하고 다시 쭉 내리게 되면은 또 증시에는 굉장한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다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상방 추세선을 깨버린다. 아, 그러면은 또 일시적인 증시에 약간의 기간적인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테슬라 차트 보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말아 올려주면서 뭐 그 전날에 양봉 캔들을 깨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말아 올려준다는 것은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흐름이죠. 그리고 다시 이 하방 지지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저항으로 작용하려면 작용하라 그러세요. 더 내리면 더 사면 되니까요. 어차피 테슬라가 이 상방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도 저는 매도를 안 해요. 제 테슬라의 목표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거든요. TQQ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5일선을 회복해주는 좋은 흐름으로 변모를 하였습니다. 급등 패턴이라는 것은 5일선입니다. 이 빨간색이 5일선인데요. 빨간색 5일선을 깨지만 않으면은 상승 급등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빨간색 5일선을 계속 이탈하면서 하락하면은 완연한 하락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처럼 5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면은 급등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5일선을 확실하게 깨주고 하락으로 전환됐죠. 어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썸네일을 현혹되지 말아라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5일선을 깼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락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다시 5일선을 바로 회복하고 이제는 또 좋은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서 여러분 차트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투자하지 않은 것은 총 없이 전쟁을 하는 것과 같으며 노 없이 배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쏙슬도 5일선을 회복해주면서 다시 또 좋은 흐름으로 변모해졌네요. 홀딩입니다. 불주는 황제이기 때문에 5일선을 확실히 넘어졌습니다. 이래서 불주가 아직도 황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곧 불주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오르게 되면 불주를 확 던져버릴 거예요. 왜 던지냐?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왜 던지냐? 충분히 많이 먹었고요. 이 돈으로 불주를 익절한 돈으로 테슬라를 더 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불주보다 오를 수 있는 이 폭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현금을 확보해서 테슬라를 투자해서 테슬라에서 더 먹기 위함이죠. 그럼 숏의 보조지표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고 있죠.
여기서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고 있으나 여전히 스토캐스틱 과매도 상황이므로 일시적인 반등은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터치하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숏을 투자하면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 똑같은 말 말씀드리는데 밤을 새야 돼요. 밤을 새서 단타로 익절을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숏은 투자하지는 말자는 주의입니다. 키움 순매수 상황을 보면은 오늘 YINN 중국 세배죠. 중국 세배가 또 급락을 했네요. 그리고 키움 전사들은 YINN을 저점을 잡아보자 하고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YINN은 거의 최저점 부근이므로 지금 투자하는 것을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오면은 뭐 약수익을 실현하고 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뭐 계속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액 매수에서 단타로 먹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으나 큰 돈을 투자해서 뭐 비중 뭐 30%, 50% 이렇게 인생을 바꿔보자 이런 마인드로 투자해서 YINN에 올인을 하게 되면 또 위험한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나이키 오늘 급락했죠. 나이키는 제가 먹고 나왔어요. 1, 2주 전에 나이키를 먹고 나왔죠. 저는 나이키를 100불 때부터 매수를 해서 내릴 때마다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한 2천만 원 매수했어요. 그리고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나이키가 급등할 때 거의 90% 이상을 털고 나왔습니다. 나이키가 세계 최고의 의류 브랜드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릴 때마다 매수를 했고 괜찮은 수익률을 올리고 나왔습니다. 비중 10% 남아있긴 한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뭐 금액이 작기 때문에. 하지만 급등하다가 나이키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오늘 떡락을 맞았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내리고 수렴을 해야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이키는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나이키의 매도 타이밍은 또 저의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고요. 속스는 2위고요. 속스가 좀 1위로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2위로 YINN에 밀린 상황입니다. 코인으로 넘어가서 코인은 또 공포지수 굉장히 올라갔네요. 74. 제가 바라보는 코인의 또 매도 타이밍은 공포지수가 75에서 80 사이가 되면은 저는 또 코인을 매도할 것입니다. 최근에 조금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늘려놓은 상황이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공포지수가 75에서 80 사이가 되면 코인을 또 일부 비중을 매도할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상황이 좀 좋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살짝 내리고는 있으나 어쨌든 상방 저항선, 삼각 패턴의 상방 저항선을 돌파하였기 때문에 지금 또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번 찍어줘야겠죠. 이더리움, 제가 뭐라고 했죠? 내리고 있는 상방 저항선도 저항선이다. 이 상방 저항선을 깨고 올라가게 되면 또 긍정적인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다. 어떻습니까? 어제 깨고 올랐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상황, 상당히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저항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 저항마저도 깨게 된다면 조금 더 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차트를 공부하고 차트 보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상당히 또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더리움이 오르게 되면은 이더리움 또한 알트코인 중에 대장이지만 알트코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더리움이 오르면 또 그 돈들은 이 알트코인의 메이저로 이동하게 되고 그 돈은 또 조금 빠져서 알트코인의 계잡코인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돈은 또 빠져서 알트코인의 계잡주 중에 계잡주인 김치코인으로 이동하게 되고 한번 랠리를 펼친 다음에 다시 익절 랠리가 나오면서 급락하게 되는 거죠. 저는 현재는 코인을 상당히 좋게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상황이 나왔으니까. 도지코인 일단은 다시 이 중요한 라인을 지켜주면서 올랐지만 오늘 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잘 그었죠, 선을. 여러분, 이래서 선도 잘 그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여러분은 선을 그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선을 긋기 때문입니다. 그냥 따라 그으세요. 저는 차트를 보는 시간이 하루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을 어떻게 그을까도 항상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을 따라 그으세요. 따라 그으시면 됩니다. 도지코인 여기만 지지해준다고 하면 다시 또 날아오를 수 있는 투더문, 도지 투더문, 달나라로 갈 수 있는 차트를 그려지게 되나 여기를 또 지지 못하면 다시 또 급락을 맞는 거죠. 저는 도지코인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그것을 고수하라. 앤서니 볼턴. 투자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 스타일을 찾고 매매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확립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매매법이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다,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은 그 매매법을 고수하면 안 돼요. 바꿔야 됩니다. 뭐 유튜브를 보시든지 주식이나 코인을 잘하시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시든지 매매법을 바꿔야 됩니다. 매매법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마이너스일 거예요. 저의 구독자분들은 뭐 저를 신뢰하신다고 하면은 제 매매법을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따라 했는데 본인은 또 손실이다.
시저는 수익인데 본인은 손실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 매매법을 버리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수익이 나는 매매법을 찾고 자신의 스타일을 찾고 그 매매법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 오늘 PC를 좀 기다리면서 산타랠리도 살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